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속 뻔히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인데요. 모든 예비 시댁 식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참 가지가지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냥 믿고 결혼을 감행하려고 했었는데 집안 식구들이 말리고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론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파혼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얼마 전 저와 결혼을 할 뻔했었던 그 남자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파혼을 하고 2년 뒤에 바로 결혼을 했었는데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파혼을 하고 당연히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헤어지긴 했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오랫동안 친구였기에 남자와 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이긴 했었습니다. 남자의 결혼식에 초대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쿨한 사이였을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파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될 뻔했었던 남자의 어머니는 그 결혼식 당일 유난히 더 기가 세 보였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멀찌감치 남자의 어머니 포스에 순간 확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파혼을 결정했는지 만일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난리를 부리지 않았으면 저는 남자의 어머니 귀에 눌려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암튼 남자는 자신의 이혼 소식을 제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야, 너 나랑 헤어진 거 정말 잘한 거다. 와, 결혼이란 거 정말 쉽지가 않더라. 나 이혼했어. 와이프가 우리 엄마 견디지 못하더라고. 우리 와이프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너랑 헤어지고 나서 홧김에 결혼을 한 거였었는지 이혼 확정하고 확 돌아섰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암튼 이제 돌아온 탕화가 되었다. 아, 젠장 결혼은 미친 짓이었어. 축하해 주길 바라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니네 엄마 얘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아서라 우리가 아무리 쿨한 사이라고 해도 와이프를 사랑했네 안 했네 라는 이야기라든지 나와 헤어진 것 때문에 홧김에 결혼을 한 것 같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좀 삼가해줘라. 니네 엄마가 듣고 있을까봐 겁나거든. 난 아직도 니네 엄마만 생각하면 바들바들 떨리거든. 좀 대단하셔야지. 암튼 네 와이프 정말 고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할 정도면 볼장 다 봤다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의 집 귀한 여자 인생 그만 망쳐. 너는 니네 엄마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해. 누가 니네 엄마를 감당하겠냐? 남자는 제 말에 조금 기분 언짢아하긴 했지만 대놓고 기분 나빠야 하진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자였으니까요. 오랫동안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되었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파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제게 이혼 소식을 알린 이 남자. 보통 인연이 아닌 이 남자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자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을 했었고 대학은 각각 다른 곳에 진학을 했었지만 바로 이웃 동네에 있었던 터라 우리는 친구 사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군대에 갔을 때 당시 남자의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남자를 위로하다가 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였죠. 그렇게 친구에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순리를 따르려고 했었던 여느 평범한 커플이었습니다. 이미 남자의 어머니에 대해선 친구일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또한 교복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부터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었기에 결혼 준비하면서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입장일 때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되니까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더군요. 우선 가장 처음 문제가 일어났던 건 집 문제였습니다.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저는 남자와 제 힘으로만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었기에 소박하게 우리 주제에 맞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우리 힘으로 집을 구매하면 된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자의 집안이 아니라 남자의 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성격이 좀 센 분인 건 알았는데 솔직히 저는 저런 식으로 고리타분한 분일 줄은 몰랐었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집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자의 형편 뻔한 거 알고 있었고 남자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 고집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남자의 어머니는 초강수를 하나 띄우게 되는데 선택권을 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여자친구였던 저였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될 바로 저란 사람 말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는데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감회가 좀 새롭긴 하네. 뭐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가 돼도 달라질 건 별반 없지 싶어. 갑자기 뭐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보다 네가 좀 더 어른스러우니까 너한테 결정권을 주려고 한다. 너희들 둘이 어떻게 이야기를 끝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세나 월세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시작을 탄탄하게 해야지. 그 옛날 우리 때나 소박하게 시작해서 집 마련하고 했지. 요즘 세상에 언제 니들 둘이 모아 집 사고 애 낳고 하겠니? 그래서 말인데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걸 니들한테 주도록 할게. 물론 명의는 나중에 주겠지만 니들이 들어와 살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싶지만 그 정도는 니들이 해야지만 니들도 이게 내 집이구나 하지 않겠니? 전세나 월세 갈 돈으로 차라리 이 집 리모델링 해서 여기서 살도록 해라. 남자 어머니의 제안은 깜짝 놀랄만한 거이긴 했습니다. 처음엔 합가를 제안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께서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거였어요. 작은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처음엔 그 빌라에 들어가 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낡고 고칠 것도 많아서 그냥 본인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저와 남자보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들어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는 거 봐서 3년 뒤쯤엔 남자에게 명의 이전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완전 땡큐죠. 속물 같은 발상이지만 이런 제안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합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다른 집으로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말릴 이유 거절할 이유 전혀 없잖아요. 옳다구나 하고 제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락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였었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게 매일 재촉을 했었거든요. 언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것이냐. 그럼 업자가 와야 하는데 왜 한 번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냐. 어차피 결혼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건데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 너무 재촉을 하길래 저는 남자와 의논을 했죠. 그런데 남자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우선은 상견례를 마치고 양가에 제대로 인사를 한 뒤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남자의 어머니는 얼른 진행했으면 하는 고집을 또 꺾지 않았고 하물며 남자의 누나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의 성의를 저희가 무시하는 거라면서요. 곧 상견례 날짜 잡는다며. 그럼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얼른 빨리 리모델링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 결혼한 내가 참견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들 부부한테 큰 집 내주고 자기는 그 낡고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얼른 진행하지 않으면 그건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동생 말 듣지 마. 너도 알겠지만 남자들이 어디 그러니? 무성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남자들 특성이잖아. 결혼은 여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도 잘 알겠지만 내 동생 좀 물러터진 구석 있어. 걘 아무것도 모른다고. 얼른 진행해. 리모델링 은근 오래 걸린다. 그거 시작한다고 해서 니들이 순서를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니들을 배려해 줬으면 그럼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좀 더 나서야 하는 거 아니니? 난 니들 행동 보면 혹시 리모델링도 우리 엄마 보고 하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든다. 내가 더 크게 오해하기 전에 얼른 진행하도록 해.
가뜩이나 우리 엄마가 쫓겨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은데 내 심기 건드리지 마. 알겠어?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남자를 설득했고 우선 남자 돈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할 것도 별로 없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완전 새 집이나 다름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을 시작하니 업자와 남자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경우들이 더 많긴 했었습니다. 돈을 남자가 대고 리모델링은 남자의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알아서 어련히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건 말 많고 뻔뻔한 나이 많은 여자들이 해야 업자들이 덤탱이를 씌우지 않는 법이라고 남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남자의 집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는 총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샤시와 화장실, 주방, 그리고 조명들을 새롭게 꾸며놓긴 했는데 2천만 원이면 저렴한 가격에 한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합당한 가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라고 생각했던 집이 확실히 새롭게 다시 단장을 하니 완전 새 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집을 보니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는 거구나. 완벽하게 이제 우리 집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들어섰습니다. 남자와 제가 들어가서 할 그 집이 리모델링 되는 그 시기에 저희는 상견례까지 마쳤고 그리고 차근차근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 것도 많았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긴 하더군요.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새로운 인생을 알리고 시작한다는 의미이니 물건 하나를 봐도 그동안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었고 하나하나 의미를 좀 더 부여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 행복했습니다. 발품 팔아 예식장을 보러 다닐 때에도 우리들만의 보금자리에 넣어놓을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러 다닐 때에도 힘은 들었었지만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혼수였어요. 남자의 어머니는 이번에 얼른 새로운 혼수로 리모델링된 집안을 채우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혼수 채우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전제품을 외국에서 공수를 해오는 것도 있었고 남자와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싶어 좀 여유를 부리고 싶었는데 남자의 어머니 생각은 좀 달랐죠. 무조건 빨리빨리였습니다. 새로워진 집안에 빨리 새로운 가전제품을 채워 넣으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가전제품을 채워 넣으려면 우선은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 제품들이 빠져야 하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제품들을 채워 넣어라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도통 기존의 물건들을 뺄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분명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 집에 남자의 어머니는 여전히 기거하고 있었고 남자의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얼른 혼수 좀 채워 넣어봐. 리모델링 한 집이랑 어울리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다 고르지 않았니? 왜 혼수가 안 들어와? 네? 아니, 해외 배송에 물건들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전들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살 예정이라서요. 아마 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도 가전들은 다 채워지지 않지 싶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에 가전엔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도통 협의점을 못 찾고 있네요. 그래도 둘 다 만족해하고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들을 사야 하니까 들어가 살면서 차근차근 의논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있는 세탁기 빼주셔야 할 것 같은데 빌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용달 불러서 그곳으로 빼드리도록 할게요. 순간 아주 찰나 느껴졌습니다. 남자 어머니가 당황해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용달을 불러 남자 어머니의 세탁기를 옮겨드리겠다 하니 멈칫했거든요. 그리고 분명 말을 하다가 얼버무리는 것이 느껴졌었고요. 아니, 세탁기? 이번 주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먼저 들어온다고? 내 세탁기는 그냥 버리면 돼. 얘, 집에 있는 세탁기 15년도 더 된 거야. 오래되기도 했고 그 빌라가 워낙에 작아서 그곳엔 들어가지도 않는다. 나는 새 걸로 사야지. 혼자 사니까 작은 걸로 싸게 하나 사면 되지 싶어. 건조기랑 세탁기 올 때 요즘 폐가전들 수거해 가지 않니?
그 사람들한테 말이나 해놔.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세탁기는 그냥 수거해 가라고. 아마 그 사람들 다 가져갈 거다. 빌라로 옮길 필요 없어. 용달 부를 필요 없다. 그냥 버리면 돼.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자의 감으로. 어쩌면 남자의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길한 기분 말이죠. 처음엔 나갈 생각이었는데 도중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날 세탁기와 건조기는 들어갔고 퇴근 후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위치는 잘 잡았는지 내가 시킨 제품명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탁기는 한번 작동을 했었는지 물기가 흥건했고 그 위에 건조기는 열심히 열을 뿜으며 돌아가고 있더군요. 남자의 어머니는 저를 보며 멋쩍은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색상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요즘 제품도 잘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런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당신이 미리 돌려봤는데 건조기가 제일 기대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미리 드린 거니까 쓸 수도 있지. 뭐 걸레를 빨아댄 것도 아니고 옷 세탁을 한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이따위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속물 중에 속물이라고. 너는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 작은 집으로 보내고 큰 집에서 거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 니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마음 좁게 쓰지 말자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대요.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것이고 설마 설마 한 것들은 왜 꼭 생사람을 잡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일까요? 남자의 어머니는 천천히 가전 제품을 드리겠다는 제게 매일 전화를 했었습니다. TV는 언제 들어오냐, 주방 가전들은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 그래서 그땐 저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짐을 빼주셔야 물건들을 집어 넣던지 말던지 하죠. 지금 어머니 짐 다 있는데 물건 넣을 때마다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어머니 짐을 빌라로 다 옮겨 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슬슬 정리를 하셔서 이사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 짐이 없어야 좀 수월하게 넣고 빼고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빌라로 가실 생각인가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꼼짝없이 혼수 다 채워놓고 남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만 같았거든요. 어차피 당신 집인데 안 가겠다, 차고 가겠다 하고 버티면 돌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제 욕심만 부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남자의 어머니가 계속 말을 얼버무리고 하는 것이 낌새가 너무 이상해 저는 남자의 어머니 이사를 독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리 말을 하니 남자의 어머니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 이사 갈 거다. 내가 내 집에 짐 들어오는 것도 못 보고 네가 하도 닥달하니까 그래 비워주마. 이사 간다고 내 짐 내 집에서 다 뺀다고. 됐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괘씸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사를 가셔야 짐을 빼주셔야 저희 짐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저희 짐을 넣을 때마다 남자의 어머니 짐을 일일이 옮겨 드릴 수도 없는 형국이고 암튼 남자의 어머니를 보면서 좀 민기적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자의 누나를 통해서였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은 제게 빈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좋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깟 말 한 번 못하겠냐고 말이죠. 엄마가 어제 좀 서운했던 것 같더라. 나가라고 했어? 니네 집 넣어야 하니까?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 엄마 입장에선 좀 서운하지. 아무리 엄마가 약속을 했어도 네가 네 입으로 나가달라, 짐을 빼달라 하면 만일 네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니지, 며느리가 아니라 사실 그 집 엄마 집이잖아. 엄마가 배려를 해서 니들이 그 집을 차지하는 건데 엄마가 알아서 나가게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얼른 짐을 빼달라고 재촉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거리 아니야?
엄만 자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지라는 생각 순간 들지 않겠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야. 화내는 건 아니고 이 일 잘 해결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한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도록 해. 짐을 빼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그냥 아무 때나 가시면 된다. 그 집 어머니 집인데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어머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나는 어머니가 그 집에 사신다고 해도 하나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 어제 제가 한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라면서 슬쩍 흘려. 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엄마도 너의 진심 알고 자기가 지금 뻘짓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늙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우리 엄만 지금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니? 이런 게 바로 처세술이라는 거야, 처세술. 남자의 누나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누나의 말대로 그리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립 서비스라고 다들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제 언니에게 이 말을 했더니 언니가 그러더군요. 어디 개떡 같은 소리를 처하고 앉아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굴다가 눌러앉는 거라고. 제가 모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너는 결혼하자마자 합가하는 며느리 되는 것이라고. 리모델링부터 혼수 얼른 채워 넣으라는 것까지 가뜩이나 수상한 것들 잔뜩 이었었는데 이제야 왜 그동안 그런 짓거리를 했었는지 알 것 같다고. 처음부터 남자의 어머니는 빌라로 나갈 생각 없었을 거라고. 자기네 집 리모델링해서 제가 해오는 혼수로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그냥 눌러 앉아서 같이 살 작정이었던 것 같다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 감도 그랬었는데 언니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너의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냐, 혹시 너는 뭐 들은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표정이 요상했습니다. 이 인간하고 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지라 지금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지를 저는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더니 사실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등자가 손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중재를 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 항상 내게 결정권을 주었던 것이냐 했더니 또 멍청하게 끄덕끄덕하대요. 네가 결정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엄마랑 누나가 그랬거든. 다 너한테 넘겨야 한다고. 그래야 네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너 알잖아.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 엄마 다뤄야 하는지도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너 되게 좋아해.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로 안 시킬 거야. 그리고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엄마를 그 꼬진 빌라로 보낼 수가 있겠어. 난 그렇게 못해. 너 같으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미쳤나봐.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 입으로 말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너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야? 아, 나 정말 어이없네. 그러니까 애초에 같이 살 생각이었네. 어? 그랬다는 거잖아. 이거 너 사기야. 그건 알아?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내가 니네 엄마 꼬진 빌라로 가라고 했어? 본인이 가겠다고 한 거잖아. 못 보낼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뻥을 치지 말았어야지. 아, 정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니네 엄마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거 내 알 바 아니고 난 니네 엄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지금은 정말 더 싫다. 그런데 니네 엄마가 싫은 것보다 네가 더 싫다.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다니? 합가가 장난이야? 이렇게 눈 가리고 앙호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미친 것도 아니고 완전 웃기고 있네. 확 구겨버리기 전에 내 앞에서 사라져라. 말도 안 통하고 일종의 사기라면 사기인데 알아먹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들고 자기네 식구들끼리 꽁냥꽁냥 거리면서 제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는 점에 가장 화가 많이 났었고,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그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헤어지고 2년 뒤에 결혼해버린 놈이 이혼을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참 이 인연을 어찌해야 할지. 이런 놈을 계속 친구로 둬야 하는 건지.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 저놈이 계속 제게 연락을 해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파혼에 있어선 당연히 제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 현물 켜다가 된통 당할 뻔했던 거였으니까요. 사람이 내 것 아닌 것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닌데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제 인생에 제대로 스크래치 만들 뻔했었었네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지랖을 넘어 건방진 말을 한 동서에 대한 사연인데요. 이 동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지 속마음이 짐작이 갑니다. 오늘 사연자분 정말 열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동서를 드렸습니다. 동서지간은 고부지간만큼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이죠. 좋은 동서지간도 있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동서지간도 있는 법이죠. 좋은 동서지간과 그렇지 않은 동서지간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한 끗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고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죠. 마치 제가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동서를 들여서 입장 난감해진 형님으로서 열폭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좀 더 포용하는 마음이었다면, 제가 조금만 더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동서의 오지랖을 넘어 건방지다고 생각되어진 그 말들과 행동들을 웃으면서 지나칠 수가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제가 대처한 방법이 현명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적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내 식구구나 느껴질 만한 3년 차에 동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어려운 시국에 결혼을 한 동서 부부, 대견한 마음도 있었고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한 웃음과 축하를 받으며 치러져야 하는 결혼식임은 분명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동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탓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탓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지지 못했을 때 속상함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결혼한 방식을 변명거리로 이용하곤 했었죠. 대한민국에서 동서만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피해의식이 너무 많긴 했었습니다. 형님, 저는요, 요즘 좀 슬퍼요. 제대로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라 그런지 너무 부족한 마음이에요. 마음도 헛헛하고요. 그리고 저는 5부쯤 받을 줄 알았는데 3부 다이아가 뭐래요? 3부는 연애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결혼할 때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정신 없어서 그땐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제가 받은 게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믿지는 결혼한 것 같아요. 동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신혼부부들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 그리고 3부면 어때? 어차피 데일리로 차고 다닐 일도 없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서방님이 좋은 거 해주겠지. 그리고 왜 축복을 못 받아? 물론 제한적으로 결혼식을 치른 게 속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 참여한 사람들 진심으로 다 축복해줬어. 그리고 나도 결혼해보니까 친구들은 이런 거 받았더라. 그런데 나는 이런 거밖에 못 받았다. 라는 그런 말 완전 금기어야. 그런데 동서, 언제 집들이 할 생각이야? 어머님이 안 그래도 여쭤보시더라고.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여쭤보시는 건지. 날짜 정해서 우리 전체 톡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집들이요? 그거 해야 해요? 저는 할 생각 없는데. 그 형님, 그 전체 톡 저 아침에 나왔어요. 아직 못 보셨나 봐요. 그런 건 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집살이 일종이에요. 어머님 아침마다 무슨 이상한 기도문 올리시는데 일일이 데리고 하기도 귀찮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 나왔는데 모르셨나 봐요. 아, 그랬구나. 그치.
시댁톡 있는 거 조금 힘든 면은 있는 법이지. 뭐 나가고 있고 하는 건 동서 결정이니까 내가 상관할 건 아니고 집들이를 안 할 생각이라고? 지난주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지 않았어? 서방님이 사진 올렸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는 집들이 하고 시댁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 안 하면 글쎄 어른들이 어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동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도록 해. 시댁톡 저도 귀찮은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문 올리시는 시어머니,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솔직히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톡방에서 박차고 나갈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 동서는 당당하게 박차고 나가긴 했더라고요. 그 점은 동서가 판단할 일이고 책임질 일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만 집들인 좀 달랐습니다. 아직 동서와 편한 관계가 아닌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물어오셨었거든요. 언제 집들이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어른들 모시고 집들이 하기 전에 친구들 먼저 불러 집들이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좀 노여워하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집들이를 왜 해야 하냐고 하는데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형님, 말씀드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릴 건데요. 그리고 친구들 부른 건 집들이가 아니라 그냥 결혼 축하 파티였어요. 누가 요즘 집들이를 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 하려면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하는데 전 자신도 없고요. 만일 형님이 음식 다 마련해 주시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은 배달 음식 시키면 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적응도 못한 사람한테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하다니 이것도 쉽사리 아니에요? 가뜩이나 억울하게 결혼한 사람인데 다들 원하는 것만 많은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할래요. 형님도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동서 보면서 그래, 그냥 너의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운데에서 중재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동서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대봤자 동선 이것 또한 형님 노릇하려고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동서의 집들이 사건은 제게 불똥이 튀게 되었고 시댁 전체 톡에서 일탈을 한 동서 행동도 제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건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일로 절대로 동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점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제게 그러셨습니다. 왜 애를 괴롭히냐고요. 아, 제가 무슨 애를 괴롭힙니까? 무슨 일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죄밖에 없는데 제가 어른답지 않게 행동한 거라 했습니다. 아직 적응 못한 동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살살 달래면서 우리 식구 만들어야 하는 건데 제가 형님 노릇을 너무 과하게 한 거라고 했지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로요. 앉은 자리에서 코 베인다고 하더니 딱 그 짝이었거든요. 얘, 너 둘째한테 뭐라 그런 거니? 아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적응도 제대로 못한 애를 왜 그렇게 잡아댔어? 그거 내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니? 집들이 좀 안 하면 어때? 어찌 사는지 이미 다 봤는데 집들이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애한테 겁을 주고 그래? 저는 그냥 어머님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런 일정 정해지면 말씀드려라 라고만 했지. 강요한 적 없는데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건지.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네가 그랬다며. 친구들하고는 집들이 했는데 시부모 모시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둘째가 그 말 듣고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 큰애야, 넌 그렇게 말을 전한 게 아니었어도 애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잖니. 넌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져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암튼 이번에 네가 크게 잘못했다. 네가 실수한 거야. 집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뭐라 할 사람도 아니고 너는 괜히 왜 세게 말을 해서 둘째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
내가 이유 없이 쉽사리 시키는 시엠이 되었는데 나야말로 당황스럽더라. 형님이면 형님답게 너른 마음을 가져야지. 너도 형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한 것 같은데 네가 잘하고 네가 포용을 해야 둘째도 너를 따르고 의지하는 거야. 며느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둘인데 벌써부터 이런 사달을 만들면 어쩌니? 앞으로 조심 좀 하자. 알겠지? 너 때문에 전책톡도 나갔대. 아유, 주님 말씀 전해야 하는데. 동서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어찌한 것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억울했고 어이없어서 확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반응을 하면 동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약한 척하면서 반격을 할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심 끄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시어머니 말 짜증났었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너른 마음으로 그냥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만만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댔었죠. 오직 내 편인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딱 보면 보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동서를 욕할 마음은 없지만 요즘 여자들 느낌 딱 들지 않냐고. 괜히 말해봤자 제 화만 더 돋우는 것이니 다시는 시어머니와 동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말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랑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딱 보이던 걸 뭐. 그냥 똥 한번 밟았다 생각해. 앞으로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자고. 그거 난 알아. 당신이 형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요나 협박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니야말로 이상하시네. 당신 스타일 알면서. 암튼 마음 풀고 그냥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하자. 어머니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연세 드시니까 점점 상황 판단이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 그냥 당신이 나를 봐서라도 이해해 드려줘. 남편 말처럼 똥 밟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꼴을 다 보겠네라는 생각도 했고요. 나이 어린 동서한테 휘둘리는 꼴이 대단히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일로 감정 동요를 일으킨다는 자체가 말이죠. 이후 저는 동서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일부러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냥 제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명절에 동서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결국 저도 동서한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제대로 넘었고 너무 여우 같은 짓을 했거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왜 동서는 저런 사람한테 그러는 것인지, 제가 우스운 건지, 아니면 정말 좋게 생각해서 사심없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곡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서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과연 우리 동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형님,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 아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뵈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다르시네요. 지난해보다 훨씬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시는 거 걱정하는 거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기특하게 생각하시겠네. 동서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최대한 동서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저는 대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동서는 계속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였죠. 동서와 말 섞어봤자 제게 좋을 일 하나 없고 불똥만 튀는데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동서를 피해 다녔습니다. 솔직히 동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한참을 피해 다녔는데 결국 다시 동서, 제 남편, 그리고 서방님 이렇게 넷이서 자리를 하게 되었네요. 동서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남편도 있고 서방님도 있으니 일부러 자리를 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시부모님 연세 드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형님,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잘해주시고 철원음 제게 그동안 한 번도 화 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좋거든요. 저도 형님 정말 열심히 도울 테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저는 그냥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서방님이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반짝반짝 거리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점점 늙어가는데 그럼 힘도 떨어지고 밥도 못 해먹고 거동도 힘들어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형님이 첫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열심히 형님 도와주려고. 둘째 며느리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형님 옆에서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릴 거야. 그 이야기 한 거야. 나 기특하지? 내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좋아한다니까? 당신은 이런 착한 여자랑 결혼한 거 행복한 줄 알아야 해. 다른 둘째 며느리들 같았으면 이런 말 절대로 안 해. 어머님 아버님을 첫째 며느리가 모시던지 말던지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나 철 많이 들었지? 동서, 그건 나중 일이잖아. 내가 모시게 될지 동서가 모시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와, 그러네. 우리 자기 철 진짜 많이 들었네. 형수님,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형수님도 든든하시죠? 서방님,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동서, 내가 모시게 될지 동서가 모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그래? 당신도 서방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솔직한 내 심정이니까. 어머, 형님! 어머님, 아버님 안 모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헐, 대박. 그럼 안 되죠. 형님 알고 보니 나쁜 며느리구나.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호박씨 가는 며느리였어.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일러 바쳐야지. 집안의 기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당연히 형님이 모시고 희생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 첫째 며느리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형님이 모시면 저는 둘째니까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모셔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더 불편하실걸요? 저 수발 들어야 한다면서? 저는 둘째 며느리니까 응석 부릴 수 있잖아요. 전 솔직히 싫어요. 책임감 가지는 거 그래서 그냥 형님이 모시면 그 옆에서 돕기만 할 거예요. 저는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서는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뭔가 재밌어 보였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우습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부터 시부모님 생각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리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동서의 말이죠. 며느리 입장인 건 똑같은 건데 꼭 첫째 며느리라고 해서 시부모님 모시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가 되어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거들겠다, 옆에서 돕겠다, 솔직히 자기는 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확 머리통을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서가 언제까지 철보지 어린애로 있겠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 그리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야? 동서, 성격 참 이상하다. 긁어부스럼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이봐 동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나도 하고 싶지 않은 법이야. 첫째 며느리여서 해야 한다고? 나도 돕고만 싶은데. 책임감 가지는 거 나도 싫어. 아직 먼 일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보면 서방님 정말 결혼 잘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전 첫째 며느리지만 아직 어머님 아버님 연로해지시는 거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거든요. 동서 눈썰미가 참 좋아요. 말도 참 많고요. 동서 말대로 나는 나쁜 며느리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른다고 했으니까 꼭 일러서 눈밖에 나게 좀 해줘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동서 마음 절대 변치 말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입에서 벌써부터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어머님 아버님 노후는 뭐 걱정 없으시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착한 며느리인 동서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시겠어. 그런데 나는 좀 빼주라. 동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하는 건 좋은데 나를 걸고 넘어지지 마. 지난번 일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었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얄미운 동서 노릇 그만해. 난 동서랑 각 세울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습니다. 제가 심사가 뒤틀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형님인데 나이 어린 동서한테 형님 대접받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부하가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립니다. 상관하고 싶지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톡톡 저를 건드린다고요. 제 화를 돋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화를 내면 형님이 이랬다 하면서 다시 시부모님한테 고자질하고 싶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실이 참 얄밉습니다. 동서의 전화번호 그리고 카톡 다 지워버렸어요.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좋은 며느리면 자기가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단지 몇 살 더 많다는 이유로? 뭐 동서 마음 보면 제가 시부모님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어 보이던데 동서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 입만 살아서는. 책임지도 못할 말을 짓거리기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슬쩍 빼려고 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요즘 사람들? 저도 요즘 사람들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요즘 사람들 안아 모이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동서는 인성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